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F-35A 전투기 최대 25대를 판매하는 것을 잠정 승인하면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먼저 미국이 F-35A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의 F-35A 전투기와 관련 장비를 50억 6천만 달러에 판매하는 대외 군사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생색을 내는 것이지요. 군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유사 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35A는 대한민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이며 명칭인 프리덤 라이트는 대한민국의 고귀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사를 의미합니다. 보유하고 있거나 수입 예정인 F-35A의 성능을 살펴보면 F-35A는 스텔스 성능이 발휘되도록 설계된 동체와 레이더 흡수 재료를 통해 F-35A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F-35A 전투기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성에만 머물지는 않으며 특히 F-35A 전투기는 독특한 설계를 통해 적외선 탐지율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F-35A 전투기에 장착되는 레이더는 저피 탐성 전파를 발산해 적의 전자정찰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접목된 F-35 전투기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스텔스 전투기의 기능에 충실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개전 초기에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장과 연료를 동체 내부에 탑재하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준 무장으로는 AIM-120C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제2단 폭탄을 각각 2발씩 동체 내부 폭탄창에 탑재합니다. 다른 구성으로 4발의 AIM-120C 또는 8발의 소구경 폭탄을 내부에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강합니다. 기존의 미국 전투기들은 대형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야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형 외부 연료 탱크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높입니다. 반면에 F-35는 내부 연료 탱크만으로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이륙 중량이 31.8톤으로 매우 덩치가 커졌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공군에 따르면 F-22와 비슷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L밴드 등 낮은 주파수의 레이더에는 F-22와 마찬가지로 F-35도 스텔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들 낮은 주파수 대역 레이더들은 매우 부정확하며 교란이 쉬우며 무엇보다도 전투기를 낙원하여 요격하는 데는 높은 주파수의 X밴드 레이더가 사용되는데 F-22, F-35의 스텔스 페인트는 이 X밴드를 주로 교란시킵니다. 따라서 L밴드 레이더에 쉽게 탐지가 되더라도 원거리에서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근거리로 접근해야지만 적외선 유도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전혀 뜻하지 않은 위치에 나타난 F-35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스크램블로 출격해서 고속으로 접근해 근거리에서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을 쏘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F-35A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에 포착되는 크기가 F-15K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레이더에 얼마나 잘 포착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척도가 RCS라는 개념인데 북한이 운용하는 미그-29가 5회배, 한국 공군의 주력 기종 F-16이 1회배인 반면
F-35A는 0.0001회배에 불과합니다. 유사시 백두산까지 F-35A로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야간 정찰하면 북한이 영공을 침입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F-35는 물론 5회배도 포착할 수 있다던 신형 레이더 JY-27이 시리아에 배치되었는데 최근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드론 공격설, F-16 폭격설 등이 있는데 F-35A도 그중 하나입니다. 해당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해서인지 시리아군의 방공망이 허술해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기능으로 적의 지대공 레이더와 적기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ANARG-81 레이더는 가동하더라도 적에게 잘 탐지되지 않는 전파를 발산해 150km 전방에 있는 23개 공중 표적 중에서 3초 안에 19개를 찾아내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7년 두 차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야간에 북한에 매우 근접해 위협 비행을 했는데 북한은 2번 모두 야간의 지대공 레이더를 켜지 않았으며 아무런 레이더 신호도 없었고 미그 전투기의 스크램블 비상 출격도 없었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에 비하면 F-35A 스텔스 성능은 수십만 배 높습니다. F-35 전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되었습니다. F-35 전투기는 공대공, 공대지, 그리고 정찰 임무까지 수행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F-35 전투기는 전투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조종석에 대변화를 주었으며 전투기 조종석에 설치된 기계식 계기판과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없애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 최초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즉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기계식 계기판과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대체한 것입니다. 또한 터치 스크린 방식이 적용되어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투기 조종석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전방 시연 장비도 없어졌고 이들 기능은 통합 헬멧 시연기로 옮겨졌습니다. F-35는 2개의 내부무 장창에 모두 2600kg의 폭탄,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F-22는 4개의 내부 무장창 중에서 2개는 공대공 미사일 전용이고 나머지 2개의 내부 무장창에 각각 1000파운드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폭격 능력만 보면 F-35가 가장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F-35A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장비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절충 교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FX 1차 사업 때는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군 통신 위성 개발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무산돼 굴욕 외교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초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국방부는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총 5기의 군통신 위성 개발을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로키드 마틴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에 약 4천억 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발사위성 사업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고 결국 2015년 8월에 관련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방위사업청이 중단 위기에 몰렸던 군통신 위성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로키드 마틴과 3차 수정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 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간 이번 절충교역에는 확실하게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계약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하여 다시 뒤통수를 맞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